폭풍이 지나간 후 약간의 평온함이 느껴지는 것 같다. 한 월가의 전문가가 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간밤 뉴욕 증시는 은행권의 불안감이 크게 완화가 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도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이슈들 클로징벨에서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이슈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에서 그래도 지수들은 긍정적으로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은행권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제 그 이전 수준으로 지수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들이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성 있는 종목이다 해가지고 강세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밤에 금융업 쪽만 조금 부진했고요. 부동산과 정보기술이 역시나 1%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FDIC 움직임을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230억 달러 정도를 쏟아 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형 은행들 수수료 인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은행권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연준 총재들 이제 보스턴의 수잔 콜린스나 아니면 리치먼드의 토머스 바킹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시장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5월 2일하고 5월 3일날 이제 FOMC가 또 열리죠. 그때 0.25%포인트 또 올려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을 잘 끌어올렸고요.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이제 4분기 GDP 성장률 나왔는데 지금 한 2.6%, 예상치가 2.7%였는데 그거보다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다행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가격 지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수준으로 이제 3.7% 정도 나왔습니다. 전분기에 4.3% 나왔는데 그래도 하락한 게 이제 다행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크게 의미가 없는 지표긴 한데 그래도 한 7천 명 증가해서 19만 8천 명 정도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장 마감 후에 그리고 내일장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 IRA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 1월 달에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3월 달로 연기가 됐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핵심 광물이나 부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 조건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7,500달러 보조금 받던 거를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만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이제 테슬라가 문제입니다. 중국 공장에 있는 테슬라가 이제 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과연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광물을 탐사를 하겠다 그러고, GM 같은 경우에도 이미 미국 내에다가 잘 구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테슬라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정부도 사실 미국 측에다가 좀 한국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뭐 양극재나 음극재 사용하는 전기차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에 좀 포함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근데 이게 다른 쪽하고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조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프렌드 쇼링이라는 협약을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일본 정부하고 맺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측에서 보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민주당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협약 자체를 어떻게 의회랑 상의 없이 정부가, 행정부가 직접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협약을 맺음으로써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협상 중이긴 한데, 어쨌든 자체적으로도 기업들이 이제 유럽 지역을 벗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그만큼 유럽에서 보조해주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글로벌하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역 대표부 누구 불러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중국 차 업체들이 지금 미국 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타격을 받을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가늠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IRA가 과연 이 부분이 지금 중국 전기차들이 유럽 진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희석될 수 있느냐, 뭐 니오라든가 이런 차량, 이런 회사들이 과연 얼마나 이걸 희석시키고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오늘 지난밤에 이제 니오가 주가가 상승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은 IRA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장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IRA 수정 법안 나오는 대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간밤 종목별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슈왑이 다음 유동성 위기의 희생양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찰스 슈왑과 같은 이렇게 큰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 기업 먼저 한번 이슈 살펴볼까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 그동안 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투자 등급을 갖다가 낮춰버렸습니다. 찰스 슈왑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찰스 슈왑에 대해 가지고 현금이 흘러가는 흐름이 모건 스탠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2배나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쉽게 말해가지고 잘 투자되던 이런 그 계정들이 갑자기 묶여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돌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돈이 돌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자체를 99달러에서 68달러로 대폭 낮춰버리는 30달러나 낮춰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찰스 슈왑이 지난밤에 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6개 부문으로 분할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바로 이렇게 또 다음 스텝이 나왔습니다. 물류 부문을 홍콩 시장에다 상장을 하겠다. 6개를 이제 앞으로 다양하게 상장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물류 부문을 먼저 상장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물류 쪽이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좋을 때 빨리 먼저 상장하려는 그런 계산인 것 같은데 어쨌든 IPO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시티그룹이나 이런 회사들을 좀 만나고 다니면서 시장에서는 한 2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EV고 이 전기자동차 충전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충전회사 한번 지난번에 봤었는데 지금 보면은 2천만 달러 매출 예상했는데 2,730만 달러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2년 전체 매출도 5,400만 달러를 넘어갔고요. 그러면서 2021년도 대비해서 한 146%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 손실이 570만 달러 있는 그런 회사긴 하지만 어쨌든 성장 중인 산업이기 때문에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좀 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2,800개가 넘는 이제 그 가판대가 운영 중인데 지난해에도 670개나 추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니오가 지금 로테르담 중심부에다가 또 새로운 쇼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니오의 오너가 와가지고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했는데 2분 30초 만에 딱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쇼를 보여줬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니오의 이런 시스템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충전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충전하는 시스템과 배터리 자체를 아예 교체하는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테슬라가 우위에 있었죠. 하지만 지난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IRA 관련해 가지고 좀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오히려 니오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이제 좀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니오가 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차트는 넷플릭스 차트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한 열흘 전에 봤는데, 이때 이제 매물대 상단 하단 이제 이용해서 매매 전략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300달러 선에서 주가를 안착시키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300달러 지지 구간 확인하고 나가지고 다시 매물대 중반부로 진입하는 예상 수준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EPS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 건가를 봤더니 이제 분기에 11달러 27센트, 약 한 13%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회계연도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14불 29센트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보다 전년 대비해서 한 26% 정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수급이나 펀더멘탈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다만 산업 전반의 어떤 구조적인 경쟁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3월 16일에 넷플릭스 다뤄주셨었죠. 그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예상 수준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조적인 경쟁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다는 점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밤사이 종목별 흐름들을 보면요. 대부분 섹터가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빅테크주들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또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ADR 기업들도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찰스 슈왑이 유동성 위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5%가량 하락했고요. 또 지역 은행주들도 소폭 약세를 보이는 등 금융 섹터는 살짝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종목으로는 아마존 꼽아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마존이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원메디컬이라는 회사를 39억 달러나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의 어떤 그 제약 부문에 있어서 딜리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역 의료 시스템에 접근해서 소비자들과 직접 연계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약을 딜리버리 하겠다,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가고 있는데, 지금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크게 안정된 성과를 낼 것이다. 마치 이제 그 워렌 버핏이 보험회사에다가 막 이렇게 딱 주식을 받고 있듯이 그런 형태로 지금 아마존에서는 제약 쪽에서 이제 소비자 제약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좀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2월달 한 달 전쯤에 이 회사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쭉 이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클라우드 사업이 조금 부진해지고 있다,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90달러 선 지지력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 흐르는 거 보면은 90달러 선 지지 후에 이제 100달러를 다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 펀드멘탈 관련해가지고 이제 4월 27일 날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EPS를 약 20센트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에는 21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1센트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기대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또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다만 이제 지난 4분기 동안 실적 발표를 봤을 때 기대치를 3번이나 놓쳤어요.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은 많이 늘었지만 재고 정리 때문에 순이익이 급감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어떤 재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익성 회복에 대한 부분, 이런 메시지를 회사 측에서 발표를 해주면은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투자 의견이 뭐 매수가 소폭 조금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수 의견 쪽에서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시장 평균적으로는 133달러 수준으로 지금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사실 올랐다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닥 어떻게 다지고 올라가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100달러 위에서 종가를 만들어주는 이 캔들이 나와줘야지만 다음번 상승을 우리가 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거래량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일 이평선을 꺾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지난번에 90달러에 말씀드렸는데, 보유자들은 볼린저 밴드 밀어 올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수익 실현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매 처음 이제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다음 주쯤 해서 이제 100달러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면 95달러 정도 수준에서 매수 구간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매는 아래쪽에 88달러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5달러,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은 140달러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아마존 꼽아주셨는데요. 다음 주 중에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95달러를 매수 구간으로 보자. 또 1차 목표가는 115달러, 2차 목표가는 140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